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제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원장님이 이거 CT를 보면서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CT에서 어떤 점을 좀 보는지, 그 다음에 또 첫 수술과 재수술에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코 안은 좀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방법 같은 거를 좀 설명해드릴까 하고, 아마 원장님들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 CT를 보는 지점물 같은 것도 좀 다를 거고.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게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라는 걸 좀 보고자. 이게 제 얼굴입니다. 김 원장 씨. 저희 병원은 코가 좀 메인이라서요. 제가 CT를 보시면 약간 코 부위만 이렇게 좀 프레임을 잘라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CT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CT는 쉽게 생각하면 엑스레이를 연속해서 찍어서 연속된 영상을 합쳐서 만드는 게 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3D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찍을 때 이렇게 3D로 찍는 게 아니고 단면을 짜라라락 잘라서 그걸 합쳐서 이렇게 지금 3D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 CT랑 MRI 차이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CT는 말 그대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를 겹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엑스레이는 뭐냐면은 물론 연부 조직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뼈를 보는 게 좀 메인이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뼈가 팔이 부러지거나 했을 때 엑스레이 찍어 보이는 게 그런 거고. 근데 얼굴에서는 말 그대로 그 얼굴 다쳤을 때 CT를 찍는 것도 뼈 다친지 보는 맞아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연부 조직이 손상 같은 것들을 가볍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연부 조직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려면은 MRI를 그래서 뭐 근육이나 연골이나 안쪽에 이런 뼈를 제외한 조직들을 보기에는 MRI가 사실 더 적합하죠. 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 면이 요렇게 해요. 그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콧구멍부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콧구멍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첫 수술에서는 전 이걸 보는 게 안쪽에 비중격의 힘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좀 직관화해서 알 수도 있어요. 약간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거랑 저희가 수술할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약간 반영을 해서 이것부터 좀 보긴 합니다. 안쪽이 어떻게 생겼나 좀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코끝이 어떤가요? 잘 생겼나요? 네, 약간 퉁퉁한데요? 복부가 좀 있나요? 이렇게 되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뼈예요. 맞아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뼈고요. 흔히 말해서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 연부 조직 중에서도 뭐 색깔이 살짝 음영 차이가 나는 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오른쪽 콧구멍, 이쪽이 왼쪽 콧구멍입니다. 지금 보이는 가운데 노란 선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뭔가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비중격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가 비중격인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휘었나를 있으면은 비중격 망곡증이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힘없고 아주 훌륭합니다. 뒤쪽으로 가면은 어떻나요?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죠.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 힘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 성형을 하면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비중격 망곡증을 수술하지 않으면요, 비중격 연장술로 수술을 못합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중격이 첫 수술에서 휘어 있잖아요. 이거를 안 잡고는요 코를 세우지를 못해요.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중격이 우리 코를 지지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기둥이 예를 들면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이 휜 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중격 연장을 해서 코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술하면서 무조건 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수술에서 이렇게 뭐 좀 휘어 있네 정도로만 알 수 있을 정보밖에 없어서 그렇게 첫 수술에는 CT를 그렇게 루틴으로 다 찍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있는 망곡증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염 증상도 없고 오른쪽 콧구멍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환자분들이 첫 수술에 무작정 CT를 찍는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코로날 뷰를 먼저 봅니다. 봐서 비중격이 어느 정도 휘어있나, 합의각계는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나 라는데 이 정도 합의각계면 거의 상위권이 아닌가요? 크죠? 저는 사실 극단적이긴 한데 저는 불필요하다는 저도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런 거는 내가 수술 전에 미리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술하면서 다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방사선 엑스레이에 노출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요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때 이 병원 가서 CT 찍고 저 병원 가서 CT 찍고 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CT를 찍게 되는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코성형 첫 코성형에서 CT를 찍는 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요즘 좀 많이 찍기는 하시는데 한 2, 3년 전에는 실비보험을 통해서 이제 비염 수술도 같이 한다라는 명목하에서 그렇게 코성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런 어떤 보험사적인 서류적인 필요성에 그 서류적인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약간 보호적으로 미리 찍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니라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은 오른쪽으로 흰 비중격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를 뭐 비중격이 망곡증이 너무 심해서 아예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안쪽 콧구멍에 아예 쏘지 못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CT 찍는 게 의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요,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고 이쪽에 또 비염에서 보통 치료를 많이 하는 게 비중격 망곡증이랑 하비갑계 절제술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하비갑계도 엄청 크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큽니다, 그죠? 엄청 커요. 이렇게 보면 사실 CT만 봤을 때는요, 코 막힐 것 같아. 코 막힐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숨 쉬는 거 아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막 수술 전에 첫 수술에서 꼭 찍어야 된다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하비각계 수술은 뭐냐면요, 우리가 숨 쉬는 길이 어디냐면 여기 까만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숨길을 막고 있는 게 비중격이 있을 거고, 가운데 벽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꼬랑지처럼 들어오는 게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주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 까만색 영역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숨 쉬는 게 편해진다라는 건데, 이것도 저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되게 근데 주관적인 게 커요. 네, 그 숨 쉰다는 거는요, 굉장히 이게 에어로다이나믹이잖아요. 수술하면서 이제 길을 넓혀준다지, 이걸 했을 때 숨 쉬는 게 100% 좋아지겠다라는 정도가 되려면 아예 CT상에서 한쪽이 꽉 막혀 있거나 비중경적으로 되게 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하얀색 합의갑계 요 뼈입니다. 이걸 넣었다고 쳐봐요. 그죠? 넣어서 길을 넓혀놨어요. 근데 김태섭이 갑자기 겨울철 가을 돼가지고 비염 시즌이 돼서 점막이 이렇게 다시 부어버리면은 다시 또 숨쉬기 불편해져요. 숨길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비염 수술하면 재발이 많다,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라는 게 그런 데서 아마 의미하지 않나 싶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구조적으로 첫 수술에서 CT까지 찍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없다는 게 제 지론이고, 이제 그 다음 저는 뭘 보냐면요, 이걸 봅니다. XR 뷰. 이거는 뭐냐면요,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기가 뒤통수고요. 네. 여기가 코끝입니다. 저는 주로 이 XR뷰에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는데, 여기 이렇게 뾰족 올라온 부분이 콧대, 미간 쪽에 있는 뼈고요. 이제 뭘 보냐면, 자, 여기 미간 쪽 뼈를 보는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제 대칭 여부를 좀 보고 있어요. 환자들이 이게 얼굴이 비대칭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좀 확인하고 수술 플랜에 좀 적용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보는데, 그래서 이걸 천천히 내려가면서 보면 지금 오른쪽이 약간 좀 더 뺨에서 뼈가 조금 더 넓게 서 있는 느낌이고, 이쪽이 조금 더 가파르게 서 있고, 이게 물론 만져서도 알 수 있지만 CT상에서도 보면은 뼈가 되게 넓은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절골을 해야 될지 같은 것도 좀 보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면 뭐냐면 뼈가 아래만 보이고 위는 안 보이잖아요. 이제 뼈 부분이 끝나고 연골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약간 오른쪽. 코끝은 오른쪽인데 이 비중격은 또 약간 왼쪽으로 좀 틀어진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수술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수술하는 부분, 지금 옆에 잠깐 보이는 요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 수술하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뭐 휘고 자시고 아무리 뭐 해도 지금 여기 보면은 되게 똑바라요. 그래서 이 위에서 막 뭐 어디가 휘어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우리가 수술할 때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요 부분을 보고 때는 김원장 코는 아주 똑바르고 수술 안 한 코네요. 확실히 잘 얌전히 잘 있는 코입니다. 동양인 치고 좀 큰 코 같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하비각계 얘기를 했는데, 김 원장이 하비각계가 조금 비후되어 있어요. 요 회색 부분,
이 부분이 아까 정면 봤을 때 돼지 꼬랑지 같다고 돼지 꼬랑지 같은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꽤 커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CT만으로 보면 이 환자 비염 있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신기했어. 내가 이렇게 파비가 컸구나. 전 처음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불편한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될 것 같아. 또 그게 있어요. CT를 찍어서 비중격이 많을지 적을지를 미리 보여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비중격 부분인데 비중격은 위에 있는 연골 부분과 밑에 있는 뼈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부분은 이 연골 부분이란 말이죠. 이 뼈 부분이 위까지 올라와 있으면 연골 부분이 적을 거고 이 뼈 부분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연골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양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연골 자체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CT를 찍어서 비중격의 사이즈를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뼈가 있는 부분이 있고 비중격이 이렇게 우리가 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길이를 재는 게 여기 남겨둔 거리를 대충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만큼을 남겨두고 뗄 부위를 뗄 수 있는 부위를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몇 cm가 나오겠다 라는 거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목표가 뭐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비중격의 양만큼 우리가 올릴 건지가 목표가 아니에요. 코성형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린 지지대가 굉장히 튼튼하고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높 같은 높이를 갖다요 피부 텐션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힘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연골 사이즈나 뭐 팁 빼고 위에 올리는 연골의 양 따라서도 텐션이 다를 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코성형을 할 때 비중격이 있는 만큼만 올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수술 전에 이거를 비중격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는요, 하기 코로나 전에는 시대 전. 코로나 시대 전에는 보통 이 비중격이 모자랄 때 쓰는 재료가 제일 대중적인 게 뭐 기증늑연골이라고 했을 때 기증늑연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증늑연골을 쓴다고 해도 뭐 필요하면 쓸게요 정도로 아주 약간 캐주얼하게 받아들이는 병원 분위기 뭐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고 기증자가 줄고 그런 업체들이 이제 그 격리 때문에 일을 좀 못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요즘 기증늑연골 코성형을 많이 한대요. 미국 내 수요도 많아져서 맞아. 한국에서 들어오는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남 내에 기증늑연골 가격이 거의 2배는 올랐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돈 만약에 100만 원을 기증늑연 추가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들 플랜에 영향을 엄청 주는 거예요. 코성형 한다고 얼마나치 생각했는데 아무리 필요하다지만은 이제 기증늑연골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추가 금액 자체도 좀 많아지고 이렇게 CT를 찍어서 근데 보통 찍어보면요 이 정도의 양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서 보통 CT를 찍고 양이 없으면은 기증늑연골 대신 자가늑연골로 좀 얘기를 하기도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첫 수술이지만 비중격이 없어서 자가늑연골로 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복합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중격이 양이 많아서 기증늑 안 쓸게요 라고 수술을 들어갔을 때랑 뭐 필요하면은 기증늑연골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랑 수술 플랜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수술에서 비중격 양 체크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비중격 양이라도 어떤 친구는 많이 높이고 싶어하고 어떤 친구는 피부가 두꺼워서 텐션이 세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튼튼함이 다른데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양이 많다고 안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상담할 때 필요하면은 기증늑연골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수술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저희 둘의 생각은 첫 수술에는 굳이 CT를 굳이 찍진 않습니다. 근데 찍어야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하다, 특히 한쪽 코가 너무 막힌다라는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때도 찍어요 저는. 뭐
양악 수술 하셨던 분. 아 그렇죠. 양악 수술하셨던 분도 찍습니다. 네. 양악 수술 하셨던 분은 코 비중격 바닥이 우두둑하고 다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비 때문에 서류상에서 필요해서 아니면은 뭐 이전에 골절 이력 있을 때도 저는 찍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정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절골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전에 특이한 거거력이 없으셨던 분들은 굳이 안 찍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그 CT와 함께 수술 CT 뭘 봐야 되나요? 라는 거를 좀 대충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도 근데 첫 수술 만약에 상담을 받을 때 네. 저도 CT를 봐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편견이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CT를 찍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뭐 CT 찍어가지고 뭐 보면은 설명하기도 저희도 좋기도 한데 결론적인 거는 수술 플랜에 그렇게 영향을 저는 안 끼친다는 주의라서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수술에서 CT 보는 법과 사실 소성형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게 뭐 내 거를 하나 찍어서 본다는 거는 재밌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환자분들이 너무 이 CT를 찍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찍어서 만약에 수술의 결과가 더 좋다면 당연히 무조건 다 찍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수술 CT 보는 법에 대해서 소성형과 CT 1편을 읽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좀 재수술 CT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재수술은 CT는 되게 열심히 잘 보고 맞아요.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1편과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